안녕하십니까. 마법부동산TV 공인중개사 심기준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롯데캐슬 루에스트, 이제 오피스텔, 이제 전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제 가치 변화, 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잔금까지 잘 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시름은 났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 2년 전에 이 오피스텔로 참 바뀌기가 쉽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지구 단위 계획 자체가 바뀌기 어렵기 때문이었는데요. 자,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내용은요, 이미 거의 바뀌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오늘 2024년 오늘이 8월 26일인데 아직까지 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곧 올라오리라고 보고요. 이렇게 의견 수렴 기간이 한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주에 나오더라고 하더라도 9월 중순 정도는 돼야지 이것이 완벽하게 바뀔 수가 있겠고요. 또 강서구청과의 건축 허가 변경 사항이 또 있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 합친다라고 하면은 9월 한 달은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그래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 수분양자분들은 굉장히 좀 안심이 되는 그런 사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입주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잔금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31일 날 이 롯데에서는 무조건 건축 허가를 완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문제가 지금 이번 주 일요일에도 사실은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이제 고작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안으로 진입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조금 일반적인 상식과는 조금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 고객분 중에 한 분이 지하에 이 상가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한 지가 벌써 보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했으나 뭐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어제까지도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는 오늘 약속을 했었지만 오늘 약속을 취소한 상태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이제 31일 날 지하까지 갈 수 있을런지 뭐 이런 것도 조금 궁금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8월 31일 날 사전 점검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월 31일 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서 사전 점검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약간 좀 아직까지도 이것이 완벽하게 오피스텔로 전환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서로 간에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전 점검이라든가 이런 일정 등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어떻게 잔금을 치룰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제가 본인이 직접 입주를 하더라도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뭐 LTV가 나고 이자는 어느 정도가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오늘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사업 개요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사업 개요를 한번 더 보느냐? 저는 주차장 관계가 이것이 어떤 사항인지가 아직까지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차장 관련된 부분을 제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표를 한번 작성을 해 봤는데요. 자, 우선은 위치는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로 111 입니다. 요게 이제 새로운 지번이 일단 확정이 된 것이고요. 규모가 지하 6층에서 지상 15층 규모고요. 5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 요건 누구나 아실 겁니다. 오피스텔 이제 변경 예정이긴 하지만 이제는 제가 여기서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말을 좀 이제 안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변경 예정인 오피스텔 분양 실수가 876실입니다. 실평수 기준으로 해서 한 2150평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가 주차가 잡혀 있는 게
938대입니다. 즉 1대1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정확하게 계산하면 1.07대1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렸습니다. 자, 오피스텔 자체의 분양이 876실인데 전체 주차 대수가 938대인지 아니면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별도인지 그런 것들이 조금 좀 확실하지 않아서 제가 이런저런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일단 구분이 되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시설 지하 2층 그리고 1층 그리고 2층 상에 주차가 분양이 198실이 되어 있는데 주차는 317대가 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운동시설도 있거든요. 그게 아마 상업시설 내로 포함이 되면서 여기에 317대가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업무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2397평인데 그게 분양실이 144개 실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는 147대가 배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402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주차장이 모자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뭐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1대1인데도 좀 모자란가? 뭐 이런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이 되는 대로 확인이 되는 대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실제적인 상황에서 한번 오피스텔이 876실인데 938대가 모자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은요.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은 차가 한 대가 있는 곳도 있지만 뭐 두 대, 많게는 세 대까지 있는 그런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대 갖고는 충족을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분양한 876실 중에 49A 타입, 그리고 74 타입, 88 타입, 뭐 더 큰 것도 있죠.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49A 타입 같은 경우에 기존의 마곡 같은 경우에 보면은 100%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보다는 이 뭐 스튜디오스라든가 이런 항공 관계자분들이 차를 많이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지방에서 서울로 오신 분들 중에 임시로 서울 거주를 하면서 이렇게 차를 지방 본가에다 놔두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곡의 오피스텔은 전통적으로 주차가 굉장히 좀 널널한 그런 편이었다. 그래서 외부 주차까지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뭐 이제 74 타입도 있고 88 타입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넉넉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사항은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업시설 317대 그리고 업무시설 147대 이것이요 오피스텔과는 조금 밤과 낮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에 주거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곳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밖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낮에는 좀 빼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또 상업시설이라든가 업무시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거주하시면서 낮에 주로 차를 대시는 분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에 차량들이 많고 오피스텔에는 조금 적은 그런 비율을 보일 수 있고요. 또 밤 새벽 시간 같은 경우에는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에는 차가 많이 빠질 것 같고 오피스텔에는 좀 많이 들어와서 주차를 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아주 빡빡하게 주차장난이 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법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차를 확보할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에 따라서 조금 더 이렇게 모자란 상황에서 건축허가가 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이런 것들은 관공서와의 어떤 해결할 문제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주한다라는 입장에서 실사용 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빡빡하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여러분도 그런 의견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서로 간에 공유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주차장은 두 군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인 숙박시설과 상업시설 그리고 업무시설이 별도의 주차 구역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이제 주차장 운영상에서 조금 나눌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상업시설도 낮에는 오피스텔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좀 더 넉넉한 주차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새벽 밤 시간에는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많이 좀 차가 빠지기 때문에
좀 넉넉한 주차 환경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단지 이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구획이 오피스텔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은 뭐 잠만 자는 그런 작은 6평짜리, 7평짜리 오피스텔이 아니라 이 가정이 전체적으로 생활을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뷰가 좋은 곳, 그리고 해가 잘 드는 곳, 이런 곳이 조금 인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 방향마다, 층마다 조금 인기, 층, 방향이 좀 나눌 수 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49 타입, 그리고 74 타입, 88A, B 타입이 가장 많은데,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임시로 전세 가격은 어느 정도 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제가 예측을 해봤습니다. 자, 49A 타입 117실입니다. 전용 면적은 14.9평. 공급 면적이 20.9평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공급 면적이 아파트의 평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파트로 봤을 때 뭐 24평이다, 뭐 20평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21평형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용 면적이 14.9평인 것이고요. 계약 면적, 사실상은 이것이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로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건축법에 따라서 이 계약 면적 30.6평은 뭐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용 면적 14.9평이고 공급 면적, 즉 아파트와 같이 몇 평형이다 나타날 때는 요 69.1594, 즉 21평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요게 이제 그 건축선 자체가 안목 치수를 하는지 중심점 치수를 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실제 사용 면적이 조금 다른데 이것은 처음에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생활형 숙박시설로 받았기 때문에 중심선 치수로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안목 치수로 이제 건축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약간 좀 우리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양가가 8억 500만 원에서 9억 6,200만 원까지였는데 주변 시세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4억에서 5억 정도 사이가 일반 시세일 것으로 예측이 되나 지금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전세 금액은 한 6억 정도가 지금 요구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이것을 우선은 내가 형편상 전세로 좀 돌리려고 했을 때 내 레버리지를 조금 올리기 위한 그런 방편이 전세가가 좀 높아질수록 내가 들어가는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편하게 보시려고 하면은 4억에서 5억 정도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은 8억 500에서 9억 6,200까지니까 9억을 우리가 중심으로 봤을 때 9억에서 전세가가 4억일 경우는 내 돈 5억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세가가 5억일 경우에는 4억에 내 돈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게 6억까지 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3억만 내 돈이 들어가면 된다. 뭐 이런 계산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게 좀 이제 6억이 안 되고 뭐 4억이나 5억 정도로 돼서 그러면 내가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9억이라고 봤을 때 LTV가 70% 이제 잡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경우에는 6억 3천까지가 이제 70% LTV가 되는 것이고요. 대출 이자를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기존에는 50%, 5.5%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오피스텔로 됐을 때 제가 좀 바라건대 한 4.8% 정도쯤으로 맞춰주면 어떨까? 뭐 이런 상상을 했을 때 대출 이자가 25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250만 원이라는 월세 금액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전세로 좀 변환을 했을 때 이게 한 1,000만 원에 5만 원 정도가 일반적인 이 전세 월세 전환 요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5억 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전세가와 이 대출 이자에 250만 원, 이 월세를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정도의 이 전세가와 이 월세가가 대충 맞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뭐 5천에 250 정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레버리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 자금 같은 경우에는 9억에서 LTV 70% 6억 3천을 뺀 2억 7천과 그리고 보증금을 거기서 뺄 수가 있기 때문에 내 본인 자금이 조금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겠죠. 보증금이 5천이라고 했을 때는 2억 2천, 거기에 등기 비용이 4.6% 정도가 되기 때문에 9억 기준으로 봤을 때 4,200만 원의 또 별도의 등기 비용이 필요하다.
제가 부가세는 여기서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한 계산을 할 때는 부가세까지 내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전세일 경우에는 부가세가 당연히 돌려받으면 안 되시는 거죠. 그리고 월세일 경우에는 또 회사를 상대로 했을 때는 부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또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주거용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또 부가세 환급을 받으시면 안 되는 그런 조건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건 나중에 본인의 사양에 맞게끔 계산을 할 때 뭐 또 저한테 의뢰를 하시면 제가 그런 거 정도는 계산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문의 주시고요. 또 74 타입 같은 경우에 358실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많은 그런 호실인데요. 전용 면적 74 타입이니까 74제곱미터예요. 74.7623. 요게 전용 면적이 22.5평이 되는 것입니다. 공급 면적 같은 경우에는 31.7평형, 한 32평형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계약 면적은 46.3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양가는 12억 4,500에서 15억 900만 원까지였거든요. 자, 그런데 전세 예상가를 보면은 6억 7천이 조금 편안한 금액입니다. 6억이 제일 편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금액은 8억. 자, 그렇죠? 그러면 13억으로 봤을 때, 13억이나 14억으로 봤을 때 8억이란 금액은 뭐 6억, 뭐 7억,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죠. 내 자본이. 자, 그런데 이것을 월세로 돌렸을 경우에는 14억에 LTV 70% 잡았을 때 9억 8천만 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계산이 되고요. 대출이자 34.8%로 계산을 했을 때는 390만 원. 전세로 바꾸면은 한 7억 8천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출을 70%를 받았을 때 본인 자금은 4억 2천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이 본인이 필요한 금액이고요. 등기비용은 6,500만 원, 4.6%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8A 타입 195실이죠. 전용 면적이 26.7평입니다. 이게 37.4평형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약 면적은 54.8평 되겠습니다. 분양가는 14억 5,600에서 16억 1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전세 예상가가 8억에서 9억.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한 10억 정도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4억 5천에서 뭐 6억 1천만 원까지 내 자본이 들어가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8억 9억이 좀 편안한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랬을 때 16억에 대한 LTV 70%, 11억이 가능합니다. 대출이자 4.8%로 계산을 했을 때 440만 원. 요것도 전세로 변환을 하게 되면 8억 8천만 원짜리가 되는 거거든요. 본인 자금이 5억. 그렇죠? 그래서 보증금을 뺀 금액이 내가 필요한 금액이고요. 등기비용 7,400만 원. 뭐 88B도 역시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지금 물건들이 얼마에 피가 형성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오피스텔로 100% 바뀔 것이다 라고 확신은 하지만 등기상이라든가 건축물대장상에 아직 바뀐 건 없습니다. 뭐 건축물대장 등기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뀌고 난 다음에 매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상당히 좀 나올 것 같고요. 현재도 여쭤보는 분들은 계십니다. 얼마 정도면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기보다는 지금까지의 그 사례를 생각해서 뭐 마피 있습니까? 아니면 피 없는 거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대다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게 1년 있다, 2년 있다 후에 어떠한 상황이 될 것이냐,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 마곡을 빼놓고는 강석을 말할 수가 없는 곳이고요. 이 마곡이라는 곳은 정말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디에 내놔도 정말 이 상업시설이라든가 주변에 이 기업들의 규모는 정말 어디와 비교를 해도 밀리지 않는 그러한 좋은 상권과 업무 시설을 가진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교통 또한 너무나 좋은 곳이고, 여기가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과도 굉장히 근접해 있기 때문에 외국과의 어떤 거래를 하시는 기업들, 그리고 연구단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실 분들 너무나 좋은 곳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발전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장 지금 급하신 분들, 여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나뉘면서
일단은 조금 차분한 금액의 거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나면 좀 상승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활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미리미리 서둘러서 초반이 조금 저렴한 금액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연락 주시면 제가 개인별로, 왜냐면 지금 파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정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에 팔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금액까지도 서로 시장 가격이 형성이 돼야지만이 가능한 건데, 이제 바뀌겠다고 얘기한 지 이제 4, 5일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주민 의견 수렴도 절차도 아직 안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수와 매도가 서로 맞는 금액을 찾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충분하게 역할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연락 주시고요. 좋은 물건, 또 여러분들이 또 편안한 금액으로 사고 팔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러한 부동산 TV 닥터마곡 럭스나인 공인중개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